역시 이 모든 거의 변수는 이재명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예, 국민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고, 국민의힘도 단결을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대선의 시기가 빨라진 상황에서 매우 난감하겠습니까? 누구를 후보로 내보내야 하나? 아니,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법원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1심도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위증교사도 무죄였으니까 더 이상 지원도 못해요. 무죄였던 분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 안에는 다 나올 수가 있고, 나오는 순간 지방선거 앞두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명을 중심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텐데, 그걸 뭐 그냥 도와준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헌재의 시간이 가는 동안 대법원의 시간도,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도 갈 텐데, 이재명 대표가 뭐 마냥 뭐 그냥 대통령 다 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거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기미치를 스쳐간 총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기가 막힌 비유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꽃길을 깔아준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몇 가지 이재명 대표도 걱정은 있을 겁니다. 첫째는 2심까지라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대법원 선거는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무리일 거예요. 유력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못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뭐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심까지 나올지 모르는데 2심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약 피선거권 박탈령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러면 조국 혁신당 대표도 감옥에 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저기만 그냥 초법적인 존재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고, 민주당이 계엄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야가 서로 비토크라시라고 비판을 했지만,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민주당이 상권 분립에 따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합이란 건 뭐 그런 거 어떤 견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그동안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의 외교관이라는 게 뭐 중계 시시하고 지내면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2021년인가요? 7월 달에 그런 얘기도 했죠. 이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게 친일파와 미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적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 통화가 기초 통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명반명은 얼마나 두려움을 좀 갖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다 넘어야 되는 숙제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본인의 사법 방탄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쭉 해온 것들을 다 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어쨌든 물러나는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질문이 또 있겠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곧 대선은 다가오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똑딱똑딱 시계는 지나가고 있는데, 대선은 뭐 누가 있나요? 어떻게 만들어내요? 또 용병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17년에도 사실 그때 당밖에 뭐 반기문 총장 뭐 이런 분들, 결국은 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안철수 뭐 국민의당 후보가 나갔습니다만,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홍준표 후보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문제가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를 모두 아울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정하지, 그런 후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중도 외연 확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밖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기회가 된다면 뭐
출마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가서 뭐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신뢰관계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지금은 그 전혀 안 보입니다. 그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후보가 안 보여요. 네. 와, 참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 그럼 투표를 차라리 안 한 원외 인사에서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비대위원장으로 김문성 전 대표가 언급이 되고 또 있던데 진짜 아예 투표를 안 한 기존 인사에서 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아니, 기존 용수를 인사라고 하시겠어요? 해도 자치단체장들인데 자치단체장들도 입장을 다 밝혔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탄핵이 불가피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홍준표 시장은 탄핵한 사람 다 내쫓아라. 레맹들이다. 예,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홍준표 정도 되는 분도 분열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도 탄핵을 둘러싸고 완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울 수 있는 후보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사실상 주도한 그 대표고 그래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뭐 보수 지지층을 묶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표를 갖고 올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안철수 의원은 일관되게 찬성을 했는데 이 당 안에서 이제 또 다시 나갈 수도 없고 또 이 당 안에서 보수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요. 예, 그건 차상병 특검도 찬성하고 탄핵 찬성이고. 그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는 일관되게 그 입장을 내왔고 또 뭐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이게 있지만 그럼 뭐 이미 첫 번째 탄핵 때 보수의 그 배신자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텐데 그 점에서 좀 이제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러니까 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금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또 뭐 그 안에 이제 또 누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은데 역시 이 모든 거의 변수는 이재명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예, 국민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고 국민의힘도 단결을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체 변수를 찾아낼 수가 없군요. 변수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선택해 주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최선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불확실성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거니까 탄핵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좀 뭐 일단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야가 일단 그 딴 거보다 외교 안보 경제가 지금 트럼프가 등장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국회와 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뭐 그건 야당도 협조를 해야겠죠. 그 뭐 국정안정협의체 같은 거를 일단은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야당도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요.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적으로 대선 일정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고. 그게 지금 한덕수 대표가 권한대행이 할 일이죠. 진작에 사임을 뜻을 밝히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일이 연루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야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뭐 대선의 거의 유일한 변수는 이재명 대표다. 국민의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또 유일한 변수는, 판결이 돼버렸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된 상태지요. 그래도 뭐 진짜 자기들도 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지난 총선 때만 해도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공식화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6개월 안에 승부 보자 네. 했지만 정말 6개월 안에 승부 보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비상경과 탄핵 그 소추안 통과로. 그러니까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냥 1심 11월 15일 1심 판결 선고법 나왔을 때만 해도 앞이 캄캄했을 텐데 그리고 2심에서 위증교사 무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계속 다가오는 재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두 개의 재판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 안에 다 뭐 2심, 3심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황은 뭐 꽃길을 깔아준 정도가 아니라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줬는데요. 그런 정도라고 봐야죠. 예, 사실 구속으로 몰렸기 때문에 공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공세를 대통령이 견디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공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때 여당이 한 게 뭐예요? 당원 게시판 갖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거기를 누가 썼냐? 그걸 고모냐 이모냐. 그거가 뭐 네. 최고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뭐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도 한동훈 대표도 그때 그 시간에 예. 그거 조금 빨리 수습을 하고 그 리더십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건 확실히 친윤의 공격이 치졸하고 지금 한심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빌미 제공한 게 있으면 빨리 털고 그 갔었는데 역시 그런 리더십이 잘 안 보였다는 거 그게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거니까. 근데 참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만약에 본인들의 뭔가 치부가 걸렸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가족이란 연루가 되면 그게 움찔움찔하게 되네요. 근데 원래 뭐 누가 연루된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제가 컨설팅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 자기 문제와 가족 문제로는 분노하면 안 된다. 국민의 문제로 분노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조금 그 안에도 복잡해졌어요. 예. 지방선거를 예. 앞두고 사실은 이제 그 여당만큼은 아니겠지만 법원의 판결에 그냥 기대고 있었던 내부 동력은 없으니까 비명반명은 언젠가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정리가 될 거다. 법원에 의해서 예. 그게 뭐 총선 전에도 체포동의안 통과돼서 체포동의안 발부되면 끝난다. 비대위 갈 거다. 이랬는데 안 돼서 거의 숙청당하듯이 됐고 또 이번에도 1심 주계 판결이 나오는데도 내년 넘기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다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비명반명들은 저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민주당에 있는 그 비주류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페이북에 올렸는데 특히 윤 대통령의 그 4차 담화 있지 않습니까? 변론요지서를 거의 읊다시피 한 28분짜리 담화를 보고서는 저게 무슨 대국민 담화라 이제 뭐 내용에 대한 비판 뭐 조목조목 다 하셨고요. 잘 하셨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심지어 담화라고 하지도 마라. 기본 예의도 못 지켰다. 기자 한 명 안 다려놓고서 혼자 있는 거 저 그냥 개인 유튜브라고 해라. 이러면서 호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잠깐 논했지만 그 윤 대통령의 28분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 담화는 이번 사태에 여러 개의 담화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지와 유독 자주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12월 7일 담화가 그다음에 유일하게 사과를 담았고 법적 정책 책임지겠다고 했고 임기까지 포함해서 다 일임하겠다고 했던 담화고 11일 담화는 보면 민주당이 지금 내란죄라는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고 시작을 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탄핵에 이미 민식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12월 10일 담화는요. 탄핵을 받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담화였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 하야를 바로 거부한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안들이라고 하는 질서 있는 퇴진도 아까도 말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어서 이거는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핵은 뭐 불가피했고, 당일날 숫자가 좀 덜 나온 건 사실은 반대표 85표를 빼고 나면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거기 무효표, 기권표 이런 거 다. 총 11표 정도 있죠. 그런 게 예. 보이는 걸로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은 더 많았을 텐데, 그날 뭐 호소는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는 공범이다. 게 네. 이거 저도 이번에 이거는 빼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었을 텐데 워낙 기울어졌어요. 그냥 그 전날. 맞습니다. 그 11일의 선고가 담화가 12월 12일에 담화가 결정타였다고. 아무리 친윤파가 탄핵을 반대를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 당신이나 탄핵 심판 받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탄핵에는 답이 없죠. 그 거국내각은 민주당이 받지 않을 거고, 예. 즉각 하야는 대통령이 받지 않을 거고, 남은 게 탄핵밖에 없었으니까 막판으로 몰린 겁니다. 예, 유일한 변수 이재명 대표 또 유일한 변수 잠깐 선거법 위반 이야기, 재판 이야기, 사법 리스크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뭐 선거법 위반 2심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연 절차 작전으로 인해서 2심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 등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헌재를 빨리 해라 그리고 본인은 지연을 하든 뭐 하든 본질은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도 국민의힘 분들에게 물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하고 25일 그 선거 나오기 전에요. 둘 다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국민의힘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 그래요. 그럼 이건 단순한 구조니까 내년에 2심에서도 그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가 되면 좋은 거냐니까 그거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분이 출마 못하면 좋은 거냐니까 그건 매우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법 정의상 이럴 수는 있는데 전략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못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게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럼 오히려 뭐 1심이든 2심이든 피선거권 박탈된 이재명 대표랑 대법원 그 선고 전에 그 본선을 치르는 게 저 사람은 사실은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분을 나올 자격이 없는 후보가 될 자격이 없고 피선권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본인이 사법방탄을 하기 위해서 쭉 오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지금 지금부터 뭐 다른 분들 뭐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사법 그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있는 거죠. 국민들이 요즘은 그 축구에서도 인저리 타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월드컵 때도. 그러니까 뭐 침대 축구 누워있으면 다 그냥 어떤 건 뭐 그냥 10몇 분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다 이게 침대 축구 작전이다. 옛날 같으면 침대 축구하면 시간 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대로 다 그 인저리 타임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이 신뢰도가 유일하게 불신뢰보다 높은 분으로서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장이신데.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국회의장이 뭐 잠깐 그 인기 때문에 국회의장 그만두고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라고 뭐 만 40세 이상 되게 돼 있으니까 뭐 1월 말 이후에 그 결정이 되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은 어차피 그 전략자산이 이준석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뛰어야만 어쨌든 그 당이 존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치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의지를 보이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